미국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같은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한국의 작은 혁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최첨단 의료기술도 획기적인 치료법도 아닌 단순한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이 작은 실험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북미를 넘어 유럽으로, 아시아를 넘어 중동까지 각국의 의료진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의학의 역사에서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첨단 의료 장비도 값비싼 치료제도 해내지 못한 일을 평범한 믹스커피 한 잔이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천공항의 어느 새벽 한 의사의 우연한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자판기 버튼을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작은 실수가 전 세계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차가운 병원을 따뜻한 치유의 공간으로 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때를요. 피곤에 절어있던 제 몸은 14시간의 비행으로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행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건 사실이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가 왜 작은 아시아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거죠? 출발 전날 밤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인 제가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글로벌 의료 컨퍼런스 참석은 제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터미널을 걷는 동안 주변을 스캔하듯 둘러봤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전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커피 자판기 앞에 멈췄죠. 커피 없이는 하루도 시작할 수 없는 뉴요커니까요. 스타벅스를 찾아 헤맸지만 새벽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친 눈으로 자판기 버튼을 살펴보는데 실수로 믹스커피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이게 뭐야? 컵이 떨어지고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색 가루가 물과 섞이며 연한 커피색을 만들어냈죠. 인스턴트 커피라니 제가 이런 걸 마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싸구려 커피를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혀를 차며 투덜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커피 향이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피곤함에 절어 다른 선택지도 없었죠. 한숨을 쉬며 커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모금. 그리고 갑자기 멈춘 제 동작. 이게 무슨 일이지?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픈 날이면 항상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시던 할머니요. 그때의 그 따뜻함이 이 낯선 곳에서 저를 덮쳤죠.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버드 출신 의사가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담담히 지켜봐온 제가 자판기 커피 한 잔에 눈물이 날 뻔하다니. 공항 한켠에 서서 믹스커피를 마시는 동안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따뜻한 커피의 온도 차이만큼이나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지금 느끼는 감정 사이에도 큰 온도차가 있었죠. 타고 온 비행기 좌석에서 읽었던 서울대병원 소개 책자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적혀있던 환자를 가족처럼이라는 문구를 본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었죠. 의사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믹스커피 한 잔이 제게 가르쳐준 게 있었습니다. 때론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쩌면 이번 한국 방문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뉴욕의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 코엔 선생님이시죠? 젊은 의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전 형식적으로만 답례를 했죠. 이곳에서 침묵을 다지러 온 게 아니니까요. 응급실을 둘러보는 동안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의사가 노인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죠.
진료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의사는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런 게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뒤에서 들려온 차분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정훈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의 대가라고 들었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의사는 냉철해야 합니다. 김정훈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뿐인가요? 이 질문은 제 신념을 건드렸죠. 물론이에요.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하버드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다면 코엔 선생은 왜 의사가 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대답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정훈 교수는 그저 부드러운 미소만 띤 채 자리를 떴죠.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이곳의 진료 방식을 지켜봤습니다. 의료진들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환자들에게 놀라울 정도의 따뜻함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간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의 보호자를 진정시키는 모습이었죠. 단순히 진정제를 놓는 게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이런 건 시간 낭비 아닌가요? 제 물음에 옆에 있던 의사가 답했습니다. 환자의 가족도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의 불안이 환자의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죠. 아침에 마신 그 믹스커피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환자를 질병이 아닌 사람으로 보시나요? 퇴근 시간 김정훈 교수가 다시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저는 환자의 차트만 보고 검사 결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았거든요. 코엔 선생, 내일은 직접 환자를 진료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방식으로요. 이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 제 방식이 최선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본 광경들이 제 마음 한켠을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김정훈 교수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제가 내린 이 작은 결정이 앞으로 제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게 될지를요. 저는 서울의 밤이 이토록 바쁠 줄 몰랐습니다. 응급실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환자들로 정신없이 돌아갔죠. 뉴욕에서도 야간 응급실은 전쟁터였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습니다. 의료진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도 환자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코엔 선생님, 3번 병상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달려갔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은 20대 남성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차갑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출혈 위치 확인, 활력 징후 체크, 응급처치 순서 결정. 모든 게 제가 배운 대로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환자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오고 있답니다. 누군가 말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요. 피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1시간을 힘겹게 싸웠습니다. 마침내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자 긴장이 풀렸죠. 휴, 이제 좀 쉬어야겠네요. 진이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는데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수연 간호사였죠. 그녀의 손에는 하얀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피로에 젖은 제 얼굴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믹스커피 한 잔 드세요. 이거라도 드시면서 힘내셔야죠. 오늘 밤은 아직 길어요.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냉담했습니다. 고맙지만 전 이런 인스턴트 커피 안 마셔요. 미국에선 이런 커피 마시지 않거든요. 하지만 박수연 간호사는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래도 한 잔 놓고 갈게요. 필요하실 때 드세요. 우리는 이 한 잔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밤을 견디니까요. 컵에서 올라오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셨던 그 커피 향이었죠.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피곤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저도 모르게 컵을 집어들었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죠. 왜 이 간단한 커피 한 잔이 이토록 위로가 되는 걸까요? 뉴욕의 응급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환자의 어머니였어요. 밤새 달려왔는지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길래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평소라면 형식적인 답변으로 자리를 피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드님 상태는 이제 안정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수연 간호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중증 외상, 심장마비, 뇌출혈, 위급한 순간마다 제 손길은 바빴죠. 그리고 매번 힘들 때마다 누군가 믹스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던 제가 어느새 그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새벽이 되어 잠시 한숨 돌릴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믹스커피는 단순한 카페인 보충이 아니었어요. 이곳 의료진들은 이 작은 커피 한 잔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거죠. 환자를 살리는 건 최첨단 의료 장비나 고도의 의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김정훈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의학은 과학입니다. 하지만 의술은 인간을 대하는 예술이기도 하죠. 때로는 작은 커피 한 잔이 최고의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믹스커피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쩌면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차가운 벽을 허무는 작은 온기 말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순간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독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코엔 선생님, 응급실이 마비됐습니다.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날부터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실려왔죠.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깊이 패였고 탈진한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에밀리, 이제 그만 쉬세요. 6시간째 연속 근무잖아요. 소피아 밀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독일계 미국인인 소피아는 제 절친이자 라이벌이었죠. 평소엔 서로 티격태격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걱정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소피아야말로 좀 쉬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피아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죠. 의료진 휴게실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소피아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이러다 우리 모두 쓰러질 거예요. 에밀리, 당신은 아직도 감정을 배제하고 일할 수 있나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차가운 의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밤 산소호흡기를 달라며 애원하는 환자들의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믹스커피가 들려 있었죠. 선생님들, 잠시라도 쉬면서 이거라도 드세요. 우리 모두 힘을 내야 해요. 간호사들은 매일 이렇게 커피를 타왔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거르더라도 이 따뜻한 한 잔만큼은 꼭 챙겼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소소한 일상이 우리를 버티게 했어요. 기억나요? 처음엔 이런 커피 마시기 싫어하셨잖아요. 소피아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이 믹스커피를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라고 무시했었으니까요. 이제는 이해해요. 왜 한국 의료진들이 이 커피를 소중히 여기는지. 제 말에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그저 커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는 약속이죠. 휴게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모두가 지쳐 보였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철학이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감정을 배제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잖아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에 들린 믹스커피를 바라봤어요. 이제 알았어요. 환자를 살리는 건 의술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하죠. 이 작은 커피처럼 때론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때 응급실에서 다급한 호출이 울렸습니다. 저와 소피아는 서로를 바라봤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을 비우고 다시 방호복을 입었어요. 함께 이겨내요, 에밀리. 소피아가 건넨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믹스커피 특유의 달콤한 향이 아직도 입안에 맴돌았어요. 이제는 이 향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장 같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의사가 아닌 인간적인 온기를 가진 의사로서 말이에요.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라 병원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죠. 응급실 입구에서 한 여자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보던 얼굴이었어요. 저기 민지 씨가 또 와 있네요. 박수연 간호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지 씨는 말기 암 환자의 딸이었죠. 어머니가 입원한 뒤로 매일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밤새 울었나 봐요. 눈이 많이 부어 있어요. 박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민지 씨의 눈가에 맺힌 피곤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지 씨,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제가 다가가자 민지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황급히 닦았죠. 저는 그녀를 의사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걱정되시죠? 제 물음에 민지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셔서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자판기 앞으로 가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뜨거운 믹스커피가 내려왔죠. 민지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차가워지기 전에요. 민지 씨는 커피를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건 어머니가 매일 아침 마시던 커피예요. 아프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는데. 민지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덩달아 아파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차트를 본 적이 있었죠.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커피를 마시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아니어도 가장 정이 가는 맛이다라고요. 민지 씨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저도 커피를 마시는데 함께 마셔도 될까요? 민지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민지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며. 민지 씨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들려줬고 저는 귀 기울여 들었죠. 어머니가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요. 이제야 그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요. 민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우리의 아침 시간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죠. 코엔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며칠 뒤 민지 씨의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지 씨의 손을 잡고 계셨죠. 장례식장에서 민지 씨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믹스커피 한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죠. 따뜻한 마음으로 민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커피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건 약이나 수술만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작은 커피 한 잔, 짧은 대화, 따뜻한 눈빛이 최고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손가방에는 김정훈 교수가 건넨 믹스커피 한 박스가 들어있었죠. 가끔 그리울 때 마시라며 건네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병원은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메아리치는 구두 소리, 형광등 아래 초조하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에밀리, 정말 돌아온 거야? 한국에서는 어땠어? 동료 의사 마이클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우리 병원에 좀 바꿔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 한켠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전기포트와 종이컵을 세팅했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코엔 선생님? 수간호사 제니퍼가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우리 의료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한번 마셔보세요. 제니퍼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죠. 와, 이거 맛있네요. 부드럽고 달콤해요. 그녀의 반응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떠올랐거든요. 앞으로 매일 아침 여기에 커피를 준비해 둘 거예요.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이 공간은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이상하네요. 비싼 커피 체인점이 1층에 있는데 다들 인스턴트 커피를 더 찾는다니까요. 행정부장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이건 그저 커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매일 아침 이곳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의료진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눴죠. 차가웠던 병원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신이 이런 감성적인 시도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환자를 치료하는 건 의술만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의 작은 커피 코너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밤새 힘들었던 응급실 당직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처음으로 성공한 수술 이야기를 들려줬죠. 이제는 출근이 덜 힘들어요. 이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가 있으니까요. 간호사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김정훈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술은 인간을 대하는 예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때로는 이렇게 작은 커피 한 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민지 씨 어머니께서 주신 믹스커피가 남아 있습니다. 가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의사로서의 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요. 뜻밖의 일은 어느 간호사의 SNS 게시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병원의 커피 코너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었죠. 한국의 작은 선물, 믹스커피 한 잔의 기적, 해시태그 희망이 컵이라는 글과 함께요. 에밀리, 당신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소피아가 런던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영국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무슨 소리예요? SNS에서 당신의 믹스커피 이야기가 화제예요. 우리 병원 의료진들도 이 이야기를 보고 감명받았대요. 나도 여기서 비슷한 걸 시작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의 한 의사는 자신의 병원의 위로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믹스커피 공간을 만들었죠. 캐나다의 토론토 종합병원에서는 따뜻한 한 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선생님, 브라질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병원의 커피 문화에 대해 취재하고 싶답니다. 행정부서에 연락을 받고 저는 놀랐습니다. 브라질은 커피의 나라인데 하필 이곳의 믹스커피 문화를 취재하고 싶다니요. 브라질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가 있지만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커피를 통한 인간적인 교감, 그게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죠. 터키의 한 의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터키식 커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병원에는 한국의 믹스커피도 있죠. 터키식 커피가 우리의 전통이라면 믹스커피는 우리의 새로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의료진들이 보내온 사진과 메시지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모두가 작은 커피 한 잔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방식이에요. 제가 한 의료 컨퍼런스에서 한 말입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공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동료들과 믹스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파리의 한 간호사가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희망의 컵 해시태그에는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죠. 각국의 언어로 적힌 메시지들이 하나같이 따뜻했습니다. 김정훈 교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요. 믹스커피 한 잔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셨네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그건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서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 이 작은 움직임이 의료 현장의 작은 혁명이 된 거죠. 1년 만에 다시 찾은 인천공항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판기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때처럼 새벽이었지만 이번엔 피곤함보다 설렘이 앞섰습니다. 에밀리, 여기에요. 소피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김정훈 교수님이 오늘 국제의료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하신다며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의료 현장에서의 인간적 교감이었죠. 제가 연설자로 초청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김정훈 교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익숙한 종이컵이 들려 있었죠. 두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즐겨 마시나요? 우리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1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날들, 민지 씨와 나눈 아침 커피, 그리고 뉴욕에서의 작은 시도까지. 컨퍼런스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의료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연단에 섰을 때 객석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죠. 터키의 외과 의사, 브라질의 간호사장, 그리고 프랑스의 의료진까지. 저는 한때 차가운 의사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치료는 환자의 몸과 마음 모두를 어루만지는 것이라는 걸요.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믹스커피 한 잔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교감의 순간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의료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캐나다의 한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우리 병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답니다. 리셉션장에서 소피아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억나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당신이 했던 말. 미국의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했었죠. 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의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김정훈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자랑스러운 제자를 보는 것 같았죠. 이제 진정한 의사가 되셨군요.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로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병원 곳곳에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녁 근무 교대 시간이네요. 우리 다 같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제 제안에 모두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휴게실로 향했죠. 그곳에서 여전히 믹스커피 특유의 달콤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사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환자의 삶에 함께하는 동반자이며 때로는 작은 커피 한 잔으로도 큰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한국, 이 병원, 그리고 이 커피의 맛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 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